안녕하세요. 저는 토부 구문장독 대표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여름방학 신규 학생들을 위한 토부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은 저희 토부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과정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구문 정독, 구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도대체 그 구문은 왜 배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부 많이 들어보셨고, 토부 이제 구문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구문 그러면 문법의 생성 원리, 문장의 생성 원리를 말해요. 자, 그럼 문장의 생성 원리라는 거는 뭐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문법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문법을 예전부터 많이 가르쳤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많이 문법 따로, 독해 따로의 지금 영어적인 따로따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구문 정독을 통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문법 지식과 또 우리가 앞으로 넣어줄 문법 지식을 이제 문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정확한 독해를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토부의 목표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속도를 포기하고 정독에 집중을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보어는 뭔지 따지면서 이제 독해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독해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독해의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일단은 속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명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인 트레이닝 다음 단계인 브릿지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장의 수준을 확장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같이 따라잡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아이들도 먼저는 정독을 하고 나중에 속독을 하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사실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사실 이게 조금 뒤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려운 영어책으로 그냥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충 감으로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떼어서는 무슨 뜻인지는 오히려 모르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독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독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은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명현 현상이 일어나고 속도를 포기하지만 정독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브릿지 단계에서는 문장을 이제 고등 수준으로 확장할 거예요. 그래서 속독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독이 가속화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독을 하고 속독을 한 후면 이제 독해는 완벽하게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잡아주냐면 이제 추론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영어 능력이라고 보다는 이제 언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적으로도 추론을 잘하는 아이가 나중에 영어도 추론을 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론적인 독해를 해주고 추론적인 문제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건 어휘죠, 사실. 네. 어휘가 없으면은 뭐 독해 자체를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휘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중3인데도 고3 모의고사 갖고 막 이렇게 문제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이들은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시험에서는 문제풀이 기술이나 문제풀이에 대한 요령이 들어가는데 아직 한 문장 한 문장도 정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한테 지금 문제풀이 기술만 계속 고착화시키니까 대충 읽고 답을 찾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나쁜 습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센텐스 바이 센텐스 정독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문제풀이를 주는 거는 위험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뭐 듣기, 장문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사실상 다 포기하고 독해를 위한 인프라를 쌓는 단계, 그러니까 정독을 이제 목표로 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해도 이제 정확해지고 빨라지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 능력하는 이제 추론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오답을 줄이시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면 뭐 그렇게 보기에는 길어 보이지 않지만
않지만 사실 이제 구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그냥 이제 자기 느낌 감으로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읽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직독직해라고 부르는 이제 끊어서 읽기가 위험한 이유는 구문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끊는다 게 위험하고 그러면 독해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에 대한 게 다 흐트러지니까 아이들이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구문을 배우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이렇게 따지죠. 따져서 그 다음에는 주어를 꾸며주는 뭐 형용사절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진짜 동사 보어는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전명구라는 거는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죠. 그러면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죠. 정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짧은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문법과 구문을 몸에다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 트레이닝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네, 궁극적인 목표고 이제 이 트레이닝 과정이 끝나면 이제 브릿지부터는 문장을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고등에서 만나는 문장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고등 정규반에서 쓰는 문장이고 브릿지에서 쓰는 문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했다 근데 사실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아까처럼 직독직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독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을 따지는 거죠. 네, 구문을 가지고 이게 강조 구문이었구나. 강조 구문이 사실 잘 안 보이는 구문인데 이제 구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보이죠. 그다음에 동사만 돼도 벌써 동사가 3개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구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죠. 근데 이 구문을 보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문법적인 지식을 녹여내야 되거든요.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닝 때 사실은 문법을 완벽하게 학습을 시켜서 그 문법을 문장 속에다 응용하는 것까지 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구문을 볼 수 없으니까요. 네, 한 문장 더 볼까요? 한 문장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아주 어려운 책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EBS 교재 수능에서 나오게 되는 문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길죠. 네, 길고 또 구문적으로 봐도 사실은 벌써 동사가 몇 개씩 보이니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건 직독직해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중학교 교과서는 이런 수준의 문장들을 못 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바로 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에서나 아니면 뭐 EBS 교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시 문법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구문을 못 봐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문을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죠. 네, 그래서 뭐 병렬 구조구나. 그다음에 이건 이제 수동이 있는 문장이었구나. 그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구나. 뭐 동명사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문장도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은요. 지금 이제 똑같은 교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3이 오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오나 교재는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중3은 네, 여기 요 말을 먼저 하려고요. 네, 중3은요, 총 20회 수업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고등은 12회로,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네, 내용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문법은 영문법 전체 다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기초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중3이든 고등 기초부터 어디까지? 고3 수능 수준까지를 싹 다 가르칠 거예요. 영문법 전체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중3부터 고1, 2까지 다 배우는 거고 독해는 문법이 어려우니까 아직은 단문 아까 첫 번째 봤던 문장 같이 그런 단문 수준으로 이제 정독하는 것. 이게 이제 이 트레이닝의 골이죠. 목표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휘는 처음부터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3 같은 경우에는 중3에서 고1 정도 이제 어휘를 가지고 하고 고등은 좀 쉬운 단어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아까우니까 이제 수능 수준의
단어를 가지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때는 문법, 구문, 그 다음에 어휘 이렇게 세 가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독해 인프라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 모집 기간은 이제 중등 같은 거는 연 4회 모집을 1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연 4회 모집을 하고요. 고등은 잘 안 보이네요. 고등은 이제 방학 때만 1월과 7월 이렇게 연 2회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중등과 고등을 이제 같이 모집하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수업 구성은 이제 왔을 때 4시간씩 있는데 처음 2시간은 렉처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과 구문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듯이 설명을 하는 이제 그 시간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명사절을 배우는 날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고3 수준의 명사절의 문법을 싹 다 설명하세요. 그 처음 2교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문장에다가 적용해서 그 명사절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쭉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은 원장님이 직강하시고 중등은 트레이닝 전문 강사가 이제 강의할 건데, 아이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었어도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확인 절차가 통하지 않은 거니까, 요 이제 나머지 2시간 있잖아요. 요 나머지 2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첫날 배운 문법부터 오늘 배운 문법까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문법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얘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다시 선생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구문 같은 경우에는 첫날은 첫날 배운 문법만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5회차다 그러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들어있는 배운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을 구문 분석하는 게 5회차에 하는 구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매일 확장된 구문의 문장을 만나서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문법도 계속해서 응용이 돼야 되고, 사실 오늘 배운 문법도 응용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요 나머지 2시간을 할 거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누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죠. 네. 그래서 암기력 좋은 아이들은 뭐 2, 300개 줘도 금방 테스트 통과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오늘은 1과에서부터 5과까지 하면 내일은 다시 1과에서 10과까지 15과지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단어가 몸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테스트는 이렇게 다 누적 테스트라는 거예요. 단어도 문법도 구문도 누적 테스트라는 거고, 영문법 같은 경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법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는 영문법 한 권 다 가르칠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문법 한 권을 다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완벽하게 트레이닝 때는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요때 보는 테스트는 얘가 잘하나 못하나 성적을 매기려고 보는 테스트가 절대 아니라, 얘가 오늘 것까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나를 확인하는 이해도를 위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테스트를 통과했어도 보니까 가까스로 했어. 아니면 아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보강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번 트라이하고 3번 트라이에서 100점을 맞는 아이와 한 번에 100점을 맞는 아이는 다르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확인을 하셔서 얘가 10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제 패스 페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패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요번 주에 분명히 보강이 필요하겠다고 느끼면 선생님 보강을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도를 위한 테스트다. 그리고 매일매일 테스트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내드리는 문자가 있고, 그 학원 친구라는 그 앱을 받으시면 이제 그걸 거기서는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날부터 보는 문법, 구문, 어휘의 테스트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4시간씩 이렇게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트레이닝 때는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아요. 보통은 1시간이면 집에 가서 1시간만 집중해서 풀면 충분할 양이고, 어떨 땐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4시간 여기 와서 투자하고 집에서 1~2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이 트레이닝 과정은. 네. 그런데 이 집에서 하는 테스트의 대부분 90%는 뭐냐면, 집에서 저희가 개발한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컴퓨터 테스트. 이 컴퓨터 테스트가 좋은 점은 즉각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맞았나 틀렸나, 또 어디에서 얘가 틀렸는지, 구문적으로 어디에서 틀렸는지 힌트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깊게 생각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인 거고 기간도 많이, 이제 언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이제 채점을 해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그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래서 베타를 상당 1년 반 이상 돌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실수가 없이 완벽해졌는데, 그래서 되게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 리뷰 때는 요 구문을 요 프로그램을 써서 사용하고 집에서도 요걸로 이제 숙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는 숙제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숙제만 안 하니까 다른 짓 많이 하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토부 숙제만 막 3시간 4시간씩 해요. 토부는 너무 숙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트레이닝 때는 1시간 내지 2시간 이면 충분하고, 2시간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방학이니까 좋잖아요. 지금 방학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뭐 학원에 남아서 숙제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가 많으니까 컴퓨터실만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0대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좀 남겨서 좀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남아서 아예 숙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가서 숙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방학 때니까 충분히 말 그대로 트레이닝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추후에 연락을 하셔서 도저히 우리 애는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때 트레이닝 때만 숙제가 1-2시간이 사실 이제 토부는 숙제가 나중 되면 많아져.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나중 되면 트레이닝 말고 브릿지 올라가면 트레이닝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하는 고등정규나 중등정규가 되면 사실은 4시간 수업을 위해서 한 4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숙제가 나가요. 네. 그 정도는 영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숙제에서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단어가 나가잖아요. 단어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집에서 암기하고 여기서는 테스트만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 만든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모르는 단어만 빼놔서 그것만 다시 돌려서 시험 보는 것도 해놨고, 뭐 뜻만 쓰게 해놨고, 반대로 스펠링만 쓰게 해놨고, 뭐 유의어, 반이요 이런 것만 찾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아이들도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암기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는 테스트만 본다, 단어는. 네, 그렇게 해서 암기 시간은 지금 아까 숙제 시간 1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어는 틈틈이 외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숙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보강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등 같은 경우에는 20회 과정이니까 주 2회 시간이니까 10주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도 12회 과정이니까 6주 동안 한다는 건데,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총괄 테스트라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 보면은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도록 가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첫 주부터 우리가 매번 테스트가 있으니까 첫 주부터 아이들이 힘들면 도와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보강을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원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이거를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벌의 개념이 아니라 요번 주에 이 구문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그 구문을 위에다가 또 구문을 확장해서 쌓고 구문을 확장해서 쌓는데, 요번 주에 완벽하지 않고 불안해. 얘가 불안하면 다음 주에는 수업 자체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보강으로 부르거나,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남기거나 일찍 오게 하거나 이렇게 그런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번 보면 방학 때도 보면 뭐 2시에 와서 10시까지 계속 있는 아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이 20회 과정 동안 아니면 10회 과정 동안 한 번도 보강을 불린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사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네, 진짜로. 왜냐면 고3 거까지 문법을 다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구문 독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의 매 시간 보강을 와요. 그러니까 보강 간다 그러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용돈도 주시고, 방학 때니까 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요번 방학 때는 조금 영어에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네, 그렇게만 하고 나면 요 트레이닝만 끝나고 나면 문법
것 갖고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완벽하게 구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단문 수준으로는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괜찮은 딜이에요. 네. 이번 방학에는 조금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또 부를 수가 있어요. 오늘 10시까지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부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스케줄링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문법, 어휘 3개 가르치니까 3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보강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는 한두 시간만 얘를 봐주면 다음 주에 무사히 넘어가랜데, 뭐 이래서 못할 저래서 못할 바빠서 못할 그래서 만약에 못 왔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예 수업도 이해를 못해서 다음 시간에는 막 4시간 5시간씩 보강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주만 또 무사히 넘기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 나쁜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 시간에 배웠던 구문적인 능력 위에다가 확장해서 더 쌓고 확장해서 더 쌓기 때문에 결석을 하면 그 다음 시간에 현강으로 와도 여기를 현강으로 못 들어오고 그 전 회차를 듣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석하는 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고,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 회차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듣게 해주세요. 여기 와서 거의 듣게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듣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제 2시간 강의 있는 찍어놓은 거를 보고 동영상 보고 나머지 2시간 선생님이랑 리뷰하는 거는 결석한 애를 위해서 선생님을 따로 배치할 거거든요. 사실 학원에서도 별로 경제적이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다 다음에 볼 총괄 테스트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총괄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총괄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가르친 게 3개니까 뭐죠? 단어, 문법, 구문 이렇게 3가지니까 3가지를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지금 들어오길 전에 진단 테스트라는 걸 사실 봤지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뭐 문법을 거의 못 쓰거나 독해를 거의 못해 들어왔고, 뭐만 갖고 들어왔냐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단어 20개 중에 5개 이상 맞으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단어도 안 돼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독해가 안 되니까 거기서 걸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단어를 50개를 줬는데 20개도 못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걔는 지금 너무 단어가 안 돼서 지금 수업을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총괄 테스트는 다르죠. 총괄 테스트는 저희가 가르쳤으니까 가르친 건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못하면 그러니까 그 구문이 지금 아까 독해 인프라가 안 쌓여서 그 위에 건물을 못 올리는 것처럼 이게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속독을 위한 독해, 그 다음에 아까 더 어려운 이제 추론을 위한 독해들을 할 건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아예 지금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다시 듣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괄 테스트를 페일하면 다시 듣는다. 그런 사태가 안 나기 위해서 이제 구문이 트레이닝의 골이었기 때문에 구문 테스트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칠 때 나왔던 문장 은 50%만 들어있고, 생전 못 봤던 문장, 한 번도 못 봤던 문장이 50%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못 봤던 문장이라도 문법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구문 독해 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구문은 그렇고, 문법은 영문법 한 권 다 가르친댔으니까 한 권 다 시험 보겠죠? 네, 봐요, 진짜로.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10주 과정이 되든 6주 과정이 되든 그때까지 계속 누적으로 봤으니까 처음부터 누적한 단어까지 해서 전체에서 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법이랑 어휘로 페일한 애는 거의 없었고요. 네, 뭐 진짜로 거의 없었어요. 지금 학원문 연지가 지금 한 12년 차인데 문법이나 어휘 때문에 지금 페일한 애는 뭐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없었고, 거의 다 구문 갖고 페일하는데, 구문에서 페일해서 트레이닝 2번 듣는 애들은 무수히 많았고요. 정말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한 10% 정도 페일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나서 페일률이 확 줄었거든요. 10% 페일하고 그전엔 한 30% 정도 페일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100명 정도 온다고 치면 100명 지금 이번에 모집을 못 하는데 거리 두기 때문에 보통 100명 모집하면 한 10명 정도는 트레이닝 2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 트레이닝 3번 들은 애는 학원문 열고 한 10대 명 돼요, 사실. 그리고 4번 들은 애도 한 명 있었어요. 네. 여태가 12년 동안 딱 한 명 있었어요, 4번 들. 그러니까 그 4번 들은 애는 중학교 3학년 내내 트레이닝만 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중3 때 내년 트레이닝만 해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들은 애, 4번 들은 애는 제가 그 뒤에 팔로우업을 못했고 3번 들은 애 중에 한 명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영덕역으로 가가지고 영어는 아주 내신에서도 아슬아슬한 2등급,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영동여고에서 내신 2등급이면,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중에 2등급 받고 학교도 잘 갔어요. 근데 중3 때는 정말 트레이닝만 내내 3번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사실 총괄 테스트를 페일해서 트레이닝을 2번 듣는 거는 부모님도 싫고 학생들도 힘든 과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매주 보강을 부른다는 거야. 거의 매일 방학 때는 거의 매일 보강으로 남기거나 부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협조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이 트레이닝을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가 트레이닝을 2번 들을지 그러니까 이 총괄 테스트를 페일할지 안 페일할지를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과 성향이냐 문과 성향이냐 이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또 어렸을 때 좀 책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해보면 언어적인 융통성이 꽉 막힌 애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진짜 언어적인 융통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수업을 한 1, 2주만 해보면 이제 벌써 선생님들이 감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에게 전화가 가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서 보강을 좀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지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융통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10주 끝까지 그게 발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총괄 테스트에서 페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성실하다는 가정하에 불성실한 애들은 사실 중간 퇴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성실해도 그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느낌이 말 그대로 트레이닝이라는 이 제목이 잘 정해진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칠 때 첫날 얘가 깨치더라고. 이게 이제 얘는 이제 근육적인 융통성이 있었나 보죠. 깨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잘 탔거든요. 근데 둘째를 가르칠 때는 몇 번 트라이했어요. 며칠을 트라이하고 겨우 가르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언어적 융통성이 생겨서 둘 다 지금은 잘 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요 트레이닝에 대한 이제 구문적인 틀이 들어가서 그 틀을 가지고 문장을 한 번만 보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뭐 평생 한 번만 익히면은 나중 돼도 충분히 정확한 독해가 되듯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틀이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차는 뭐냐면 자전거를 한 번 가르치면 되는 애도 있지만 3번, 4번, 10번 가르쳐야지 되는 애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구문을 많이 주면 돼요. 언어적 융통성이 꽉 막힌 아이들은 다양한 구문을 상당히 많이 줘보면서 똑같은 문법이라도 아까 뭐 이제 명사절 얘기했는데 명사절이 주어로 나오는 똑같은 문법이라도 다양한 구문들로 계속 바꿔가면서 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 언어적 융통성이 딱 작동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이 가속도가 확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때 하는 거고 90%의 아이들은 대부분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10%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강을 꾸준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신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감사하고요. 학원에서 곧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